그런데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 종료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혼유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신 뒤에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반환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 거절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것인데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왜 가입을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허그 같은 곳이 일부러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약관 등에 따라서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어떠한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세보증을 가입한다는 것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인데, 즉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 자체를 보증사고로 보고, 보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기관인 허그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보험금은 이제 내가 가입한 그 전세보증금 액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일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전세 보증 기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보험도 똑같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면 이 전세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전세 계약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즉 연장되었다면 보증기간도 당연히 함께 연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그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합의 갱신이 되었든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셔서 갱신되었든 상관없이 이 보증보험도 반드시 별도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해서 내가 이후에 여러 번 계약을 연장하는 것까지도 모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보증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나중에 전세계약이 연장된다면 보증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그 같은 곳은 이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허그는 이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이 전세금, 내가 가입한 그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금만큼 집주인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원래 주어야 할 것을 허그가 대신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허그가 집주인에게 대신 나에게 책임져라 라면서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상실된다면 나중에 이 허그는 집주인에게 이 임차인 입장에서 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유리한 것들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그가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금 면책사항, 허그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꼭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수차례 설명드렸죠. 전입신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시면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자마자 이사 가시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결정 이후에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사 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어서 보증보험을 못 받은 의뢰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본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한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즉 계약 종료가 되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 종료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꼭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이나 증거가 남는 문자 또는 전화를 하되 녹취 등으로 남겨서 이를 꼭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하냐면 내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 가겠다는 이 통보를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으로 보낼 것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해 두시고 집주인이 이를 송달받았다면 계약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한 사실만 있다거나 또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게 지워졌다거나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그는 나중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종료 확인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일단 원칙적으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우리는 묵시적 갱신 되었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이걸 반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적 갱신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허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라면 녹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는 나의 퇴거 의사가 명백히 있어야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 가실 상황이라면 증거가 남는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라면 녹취를 꼭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허그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을 가입하신 뒤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